저는 지난 8년 동안 전주시장을 하고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면서 그 이전에 30년 넘게 했던 공직생활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전라북도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실 도지사직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년이 벌써 돼서 반환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동안 정말 도민들의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나름대로 가끔은 흥분했을 만큼 성과를 이뤄낸 기억들도 많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뒀던 것은 전라북도는 산업화 시대 이후에 참 상대적으로 낙후가 많이 됐다. 이 전라북도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체로 제가 학문적으로 또는 시민운동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책을 집행하는 도지사라는 자리입니다. 이 도지사라는 자리는 별 수 없이 정책을 통해서 실적을 구해내 나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 사는 문제입니다. 전라북도가 일자리도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소득도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초기에 제가 123 정책을 발표할 때도 그 123이 대개 여러분들 다 기억하겠지만 관광객 1억 명, 도민소득 2배, 도민 300만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비전을 가지고 마음속에 언젠가는 그런 날이 전라북도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 뒤에 제가 도정의 가장 큰 흐름으로 삼락농정 또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정말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도정을 수행해왔습니다. 저는 일회성으로 이슈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라북도가 제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어찌 보면 파라다임을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들은 쉽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조용한 변혁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이미 왔다는 것을 여러 징후가 나타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저는 삼락농정이라는 이름으로 농식품, 농생명산업 그게 최근에는 ICT까지 결합을 하는 새로운 시대로 농업으로 가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결국은 전라북도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점이고 일자리하고 연결될 것이고 소득하고 연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일자리란 말을 떠든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토탈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토탈이라고 썼지만 전라북도가 그래도 조금 더 비교 우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산업이 관광이다. 왜? 그 관광의 요소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자원을 분명히 전라북도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도 났던데 전라북도 전주시 문화자산 1위 그것은 단기적인 정책에 드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누대로 쌓여온 자산이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관광 자원으로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거기에다가 아름답고 건강한 생태 자연 환경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자원이다. 또 도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광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옥마을 같은 것들이 성공했던 이유도 그런 것들이 잘 결합됐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고, 시대적인 흐름을 잘 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이제는 전체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동안 각 시군별로 대표 관광지, 생태 관광지를 선택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왕이면 이 관광적인 요소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배가시키기 위해서 전북 관광 투어의 패스라인이라고, 그러다가 요즘 이제 투어 패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관광 투어 패스를 시행함으로써 전라북도 전역에 가장 편리하게 관광을 하고 기왕이면 많은 관광객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어제 발표가 된 정부의 문화융성 계획에 전북의 이 투어 패스가 선택이 돼서 전국화되는, 우리가 시행도 하기 전에 모델이 된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탄소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불모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탄소산업에 전주 시장 시절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어찌 됐든 간에 기초자치단체부터 시작했던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탄소산업이 이제는 광역 넘어서 대한민국의 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보고, 특히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왔지만 마지막에 3당의 협치로 탄소법이 통과되는, 정말 어찌 보면 전라북도 도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데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동안 이렇게 삼남농정, 또 토탈 관광, 또 탄소산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어찌 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 전라북도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용한 변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조정의 흐름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단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서 새로운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층층이 쌓아나가는 거예요. 저는 탑을 쌓는데 지금 탑의 기단을 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탑의 기단이 튼튼해야 탑의 몸체도 튼튼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서, 이제 기단은 어느 정도 쌓였다라고 보고 몸체를 쌓는 일에 더 정신을 기울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최근에 이제 보도나 이런 거 보면 살기 좋고 힘이 나는 지역 전국 2위 했다. 또 도민 행복도는 광역에서 1위를 했다. 또 전국 1위 투자 촉진 보조금이 나갔다. 여행 만족도 2년 연속 전국 2위다. 또 다행히 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도 최상급을 받는 그런 성과들도 거뒀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저는 미래에는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틀을 짜는 일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용이 알차지는 콘텐츠가 쌓여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도민들의 일자리가 되고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복지나 환경 문제, 새만금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아도 이것은 의뢰의 평균 이상의 수준을 넘기면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정을 수행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내발적 발전이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그것은 외발적 발전 요인을 무시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우고, 그것이 하나의 경쟁력이 돼서 외부로부터의 협력을 구하는, 내발적 발전을 통해서 외발적 발전을 유인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그것이 곧 너무나 외발적으로만 기울이게 되면 안의 경쟁력을 쌓는 기회를 놓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전략으로
내발적 발전이라는 말을 사용해놨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그 대규모 국제 행사 쪽에 비중도 제법 뒀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도민들이 힘을 결집하고 뭔가 좀 생기가 넘치는 도민의 기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주력을 했던 겁니다. 왜냐?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아무 대회나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 속의 한국이라는 단어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의 스포츠인 태권도 대회를 유치해야 되겠구나. 특히 무주의 태권도원이 2,500억이나 들여서 허브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대로 방치했다가 무용지물로 남게 될 것 같다. 세계 태권도 선수들 그래서 유치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아태 지방정부회의 UCLD 아스팍 대회도 어쨌든 아시아 태평양 지구의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슈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행정이 나아갈 길을 닥터로 삼겠다는 차원에서 그 행사도 유치했다. 이번에 지방정부 지방의 소멸이라는 주제가 아마 가장 전면에 나서게 될 겁니다. 일본의 가장 저명한 지방 소멸 전문가가 이번에 기조 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미 저출산 노령화 문제로 지방 도시들이 사라져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아주 작은 도시들 지역은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를 띄고 있고 저출산의 문제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우리가 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UCLD 에스팍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 국제행사를 유치했던 목표 중 하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또 세계 잼버리 데이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도 새만금과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다 살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새만금을 세계 속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미래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미래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새만금. 25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만금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어떻든 열정으로 새로운 땅이 되는, 그 땅은 미래를 나가야 할 청소년에게는 너무나 상징적인 존재다. 따라서 새만금의 잼버리데이를 유치함으로써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경제적 성과만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속에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놓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문제에 집착을 하고 있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저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엊그제도 이제 유럽 다녀왔습니다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이 작년에 대회를 치르는데 여기서 좀 뭐 일본을 뭐 제가 좀 낮추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본이 작년에 대회를 잘 못한 걸로 전 세계 국가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다른 게 뭐냐? 영어 잘하냐? 편의시설 부족하더라? 날씨 더웠더라? 지인도 하나밖에 없더라? 뭐 단점을 저희들한테 공격을 합니다. 저희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새만금이 폴란드의 그단스크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사회를 부르는 자꾸 저희들이 같은 이유로 몰아가면서 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위험 요소다 하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점입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러나 어쨌든 어떻게든 성공을 시키고 싶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확보라든지 미래를 향한 사업 계획들, 상징적으로는 새만금 공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영남권 공항 문제 때문에 걱정들을 해주셔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새만금 공항과 영남권 공항은 너무 다릅니다. 새만금 공항은 기존의 땅에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민족의 최대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미래의 땅에 새만금의 공항이 없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공항은 미래의 땅에 미래를 향한 동부화 시대의 경제 허브로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공항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새만금 땅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의 공항과는 제가 볼 때는 최하 3분의 1 가격 갖고 충분히 공항 건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건이 좋고 미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새만금 공항을 기존의 지역과 비교하는 것 자체를 저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권의 모든 힘을 모아서 잼버리까지 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계획대로 해서 2020년 이후에는 착공을 해서 2023년도에는 활용이 가능한 공항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뭐 소위 SOC라고 말할 수 있는 동서남북 도로 국가에서 대하에서 신항만까지의 철도 문제라든지, 또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간 새만금에서 김천까지의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거의 어렵다고 그동안 상정되어 왔었지만 어쨌든 경상북도와 협조하에 그게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동서시대를 열어가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평소에 동서시대를 주창해 왔습니다. 남북으로만 뻗은 도로, 철도로는 우리나라가 균형개발, 국민 대통합, 화합을 이룬다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동서로 새롭게 물류, 모든 소통이 될 때만 진정한 화합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주장을 해왔고, 또 다행히 인근의 자치단체들도 협조를 해줘서 지금은 같이 힘을 보태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포항까지 철도가 놓아진 그런 시대가 저는 올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미래가 이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2020년을 대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때가 2020년을 대도약의 기회로 삼는 이유는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이 대체로 그때에 완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2020년에 기준을 잡은 것일 뿐이지, 이건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저희들 탄소산업 같은 2025년을 또 기점으로 삼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2020년을 놓고 새로운 도약의 분기점으로 좀 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삼당공정이나 토탈관광이나 탄소산업 이런 것들은 이제는 심화 발전시키는 단계로 가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농식품 생명산업에 있어서는 이미 저희들이 최저가격제 같은 건 이제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은 1,000개의 생생마을을 만들겠다. 농촌에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농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제목으로 수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을 도에서는 앞으로 총체적인 명칭을 생생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체험마을이 됐건 관광 거점형, 정보화 마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걸 통칭 저희들은 생생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면서 앞으로 2020년까지 1,000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계속 가보겠다. 또 해양 분야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이스 산업도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혁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최근에 이제 금융 쪽에 괜히 비중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잘해서라기보다 혁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 연금공단이 들어오고 기금운용본부가 들어오면서 금융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타운을 만들겠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의 부속 건물을 또 계속 지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11,000평을 157억을 들여서 이미 땅을 매입을 신속하게 했습니다. 이게 곧 용역에 들어가면서 설계를 마치면 착공을 해서 가는데 그곳에는 금융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관련되어진 모든 공적, 사적 단체들이 본부가 오건 지부가 오건 사무실이 오건 그렇게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을 질 겁니다. 단 그곳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컨벤션과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만 컨벤션 기능이 가능한 부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이나 연구공단 같은 데서 크게 벌리는 행사들도 그곳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설계 용역을 시작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분야는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 연구개발 특구가 되면서 저는 이 연구개발 특구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기업 유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는 기업 유치로서는 절대로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어느 지역이나 기업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오더라도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쪽에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연구개발 특구가 되면서 바로 그 여건이 우리에게는 갖춰진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구소 기업 10개 벌써 탄생했습니다. 그게 첨단 기술 기업 2개, 이걸 앞으로 연구소 기업 100개, 첨단 기술 기업 30개 정도까지 만들어내면 전라북도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하는 지역이 돼서 토대부터 간다면 그것이 바로 일자리에 탄생하는 원초적인 기적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효성 탄소공장이 왔지만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토대로, 그걸 소재로 해서 탄소 복합재들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연구개발 특구를 활용해서 생겨나는 그때부터가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연구소 기업 100개, 첨단 기술 기업 30개까지 목표를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폭력을 기울이겠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자료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전북형 일자리, 미래형, 또 새 일자리 이런 형태를 유형별로 갖춰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복지는 경제 규모가 파이가 커질 때 진정한 복지는 가능합니다. 복지로만 복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규모, 소위 스톡, 쌓인 것과 플로우, 흐름이 커져야 복지 규모도 커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하신 그런 산업들을 키워서 그것이 복지재원화돼서 결국 삶의 질이 높아지는 전라북도. 그렇게 해서 행복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 예를 들면 제가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을 앞으로 할 건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연히 세입이 많아지는 거고 세입이 많아지면 투자할 돈이 많아지는 거지 무조건 복지에다 돈만 많이 늘어온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걷어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파이를 키워나가자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행복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폭력을 기울이겠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새로운 산업 지형으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형태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영원히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위상이 높아져야 되고 정치적 지형이 유리하게 가는 게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최근에 3당 협치체가 이루어지면서 때로는 상호 견제 속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타 지역에서도 탄생이 돼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전라북도의 정치적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함께 갖고 있고, 저는 도지사로서 이런 모든 정치적인 힘이 하나로 뭉쳐져서 전라북도 국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부터 시작을 해서 영개발 특구가 지정되더라든지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되냐 할 때 저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론에서 힘을 계속 부여해 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힘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내용을 쌓아나가는 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힘을 부여하고 언론 여러분께서도 계속 힘을 좀 부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